자, 다음으로 민간 개발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민간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자, 토지 주인이 있어서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내가 건물 짓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 주체가 돼서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자신이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형태를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돈으로 건물까지 자기 책임하에 짓는 것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장점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땅에 내 돈 들여서 내가 건물 짓는가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누구랑 협상할 필요 없고요. 사업 추진이 빠르죠. 그리고 본인이 모든 이익을 다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익도 다 내 거죠. 하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자, 혼자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금 조달이 부담될 수가 있고요. 또 혼자 사업을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위험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주 공동 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합심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가 비싸냐 건축비가 비싸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부분 토지가 더 비쌉니다. 원룸 건물을 지을 때 원룸 지을 땅이 비싸냐 건축비가 비싸냐라고 한다면 이쪽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수도권에 대해서는 토지가 더 비쌉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내놨으면 많은 돈 투자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올리는 것은 누가 한다? 개발업자가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나누는 형태를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해요. 지주는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땅 주인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얘기해요. 자, 이러한 형태는요,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서로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자, 완공된 건물의 일부분을 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자, 여기 뭐 3층 이상은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자, 개발업자가 드린 공사비를 보상을 해줘야 할 텐데 물건으로서 완공된 물건의 일부분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고 우리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가 3층부터 5층까지는 개발업자한테 준다라고 썼을 때 자, 이 개발업자가 드린 공사비가 20억이고 그리고 이 3층부터 5층까지의 부동산 가치가 20억이겠죠? 따라서 네가 이거 짓겠다고 드린 공사비가 20억이니까 건물로 20억 원어치를 변상할게. 내가 대가를 지급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건축비 또는 개발비와 등가 같은 가치만큼으로 부동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와 부동산을 서로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셈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에요. 너 이 건물 짓는다고 20억 들어갔다며? 이 건물 짓는데 개발비가 20억 들어갔다며? 수고했어. 이제 이 건물 완공됐으니까 분양을 할게.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 들어오면 그 중에서 20억을 너한테 지급할게. 분양금 들어오니까 이 분양금으로 너한테 공사비 지급할게. 그럼 이 건물 누구 건가요? 이 건물은 내 거고 건물은 내 거긴 내 건데 내가 분양금 받으면 이 분양금으로 너한테 공사비는 줄게 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 투자자 모집형. 자, 좀 더 스케일이 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자,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해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투자자 모집형 또는 신디케이트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신디케이트 공부를 했었죠. 자, 근데 이 방식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해관계 조정 또는 이익 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는 연 7% 수익을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래버리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사업 위탁형이 있고요. 같은 말로 사업 제한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내가 내 토지 위에 이러이러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계획은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내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네? 라고 하면은 그 개발 아이디어를 전문적인 개발업자한테 의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건물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렇게 개발 좀 해줄래? 라고 하면요. 개발업자가 오케이 내가 그거 대신 해줄게. 난 전문성 있으니까 내가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신 진행시켜 줄게. 진행은 내가 대신 할게. 대신 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나한테 지급해야 돼. 내가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내가 이 개발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해 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자금으로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무 업무만을 개발업자가 수행해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해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이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과 유사한 게 있는데 바로 신탁 방식이에요. 자, 신탁 방식은요. 토지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A라고 할게요. 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B는요. 신탁 개발회사입니다. 신탁 개발회사. 그냥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할게요. 자, 개발회사. 우리 뭐 신탁공사 이런 데 있죠? 대한토지신탁공사인가? 등등이 있는데 자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개발회사. 자 A씨가 B한테 자 부동산 개발을 의뢰합니다. 자 내가 토지는 있는데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나 대신 이 사업 좀 대신해 줄래? 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나한테 맡겨 라고 하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B로 옮깁니다. 신탁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B로 옮겨요. 이해하시겠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B로 넘깁니다.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B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B가 개발 사업을 수행해요. 개발 사업을 수행해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 돈 번 걸로 자신이 쓴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빼고 나고 비용 플러스 자기가 가져가야 될 수수료 수입을 챙긴 다음에 나머지를 토지 주인한테 돌려주는 형태가 바로 신탁 방식이에요. 바로 다음번 목차에 나오는 방식이죠. 자, 사업 위탁형과는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차이가 있는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서 명의를 받은 다음에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번 수익을 수익자 이게 누구죠? 최초의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요.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의 형태로 진짜로 파는 건 아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서 나머지 수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업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가 있겠죠. 우리 그런 방식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내 면세점 사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개발 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사가 다 짓지를 못하고 두세 개의 건설사가 몇 동씩 나누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 장단점 나와 있죠. 여러 업체가 참여하니까 사업의 안전성 확보될 수 있지만 사업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서로 회사 간에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을 알아볼게요. 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요, 영어로 SOC라고 합니다. SOC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다 같이 이용하는 자본 설비를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공항, 항구, 댐, 도로,
터널, 우리 이러한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국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 국민이 이용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만 다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사업자의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이러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댐이라든가 도로, 터널 이런 것들을 민간업자가 지으면 민간업자는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자, 따라서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서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민간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BTO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BTOL 이렇게 네 가지 영문 이니셜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각각의 이니셜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B라고 하면요, build예요. 자, 짓다. 자,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는요 트랜스퍼인데 트랜스퍼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트랜스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는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T라고 한다. 트랜스퍼라고 한다. 자, O는요. 오퍼레이트의 이니셜이라서 운영한다 라는 뜻이에요. 운영한다. 다음에 L은요. 세 번째 BTL이죠. L은 리스의 이니셜 L이기 때문에 빌리다 또는 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BTOL 이 네 가지 알파벳이 각각 어떤 뜻인지만 알면 그 어떠한 형태의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BTO는요. B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일단 지어요. 자, 민간 자본 들여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일단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는요. T 소유권을 넘겨요. 누구한테요? 국가 또는 공공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지은 다음에 이 터널이 완공되면 B, 지어지면 이것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로 넘깁니다. 넘겨요. 그래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가지만 민간 개발업자는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가져요. 운영권을 가져서 이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겠죠. 그 수익으로서 자신들의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업자가 자 2천억을 들여서 터널을 지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짓자마자 이 터널의 소유권은요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로 소유권은 넘겨요. 자, 내 건 아니지만 대신 이 민간업자는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을 운영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일정 기간 뭐 30년, 35년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된 기간 동안 그 터널의 운영권을 가집니다. 자, 터널의 운영권을 갖는다. 그 말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가 예를 들어서 30년간 운영권 갖는다고 하면 30년간 그 터널에 통행료를 받아서 자신의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을 BTO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만 어렵지 이제 이해했으면 두 번째부터는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BOT는요. 자, 지어요. 지은 다음에 민간 개발업자가 운영을 통해서 자신의 개발 비용을 회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 기간이 끝나면 그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한 BTO와 BOT 어떤 차이가 있죠? TO냐, OT냐? 알파벳 순서의 차이가 있죠. 자, 일단 소유권 넘겨준 다음에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자 운영을 하다가 운영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T와 O의 순서 차이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BTL입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른데 BTL은요 일단 지어요. 자,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 T죠. 자,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 지었죠?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겨요. 그런 다음에 오퍼레이트가 아니고 리스를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트와 리스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오퍼레이트는요. 자,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을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리스는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그냥 뭐 터널이라고 할게요. 터널. 자, 터널을 지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터널의 소유권을 넘겼죠. 국가나 지자체로. 그럼 이 터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에 있다. 하지만 이 터널의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민간 개발업자한테 있다. 따라서 자, 소유권을 넘겼지만 BT 소유권 넘겼지만 자, 민간 개발업자가 이 터널의 수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터널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업자에게 이 터널을 빌렸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민간 업자에게 이 터널을 빌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국가가 물론 자기 거지만 명의는 넘어왔지만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 수익하려면 민간 업자한테 임대료를 주고 그 시설을 빌려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자기 건데 왜 돈을 주고 빌려 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소유권과 사용 수익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이렇게 있는데, 소유권 중에서, 자, 사용 수익권을 따로 떼어서 요거는 민간 개발업자가 갖는다. 왜냐면 민간 개발업자도 자기가 들인 건설 비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그러면 네가 들인 개발 비용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줄게. 따라서 이 터널은 소유권은 내 건데 사용 수익권은 네 거야. 일정 기간 동안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려면 나도 너한테 돈을 내고서 빌렸어야 돼. 내가 너한테 리스 빌려서 쓸게가 바로 BTL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함께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죠? 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용 수익권을 주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가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BTL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 일반 국민들한테 다수의 일반 국민들한테 이용료나 통행료를 받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그냥 통으로 국가한테 빌려줘서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을 리스라고 한다라는 거 구분해 주세요. BOO 이거는요. 자, 지어요. 짓자, 짓고서요. 오운, 소유합니다. 소유해요. 이건 내 거.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BOO는 민간 개발업자가 지은 다음에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 한 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점검해 봅시다. 복습이에요. 자, 짓고 소유권 넘기고 운영하면서 개발비용 회수하고, 이건요, 짓고 운영하면서 개발비용 회수하고 운영기간 끝나면 국가로 소유권 넘기고, 자, 짓고 국가로 소유권 넘기는데 국가가 다시 민간 개발업자한테 리스 빌려 쓰는 방식이고요. 자, 짓고 민간 개발업자가 지은 다음에 그거 소유하고 그다음에 운영해서 개발비용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어때요? 영문 이니셜의 의미만 아니까 딱 영문만 봐도 무슨 뜻인지 바로 떠오르죠.